자, 이번에 세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제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됐죠. 그래서 오늘 촬영 일자로 오늘이죠. 오늘 이제 취임식 영상도 뜨고 내용도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하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이제 1월 21일 날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도 그 연설하는 것들 영상을 쭉 보면서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뭐랄까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전임 대통령이니까 이제 신임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한테 이제 다시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인수인계를 받았던 사람이 바이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둘이 되게 미묘한 관계란 말이죠. 근데 이 미묘한 관계인 사람을 옆에 두고 트럼프가 뭐라고 하자면은 전 정부는 참 무능했다. 일도 못했다. 진짜 별로였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왜 미국을 이렇게 망가뜨려놨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나는 미국을 그레이트하게 만들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를 아무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호구처럼 지냈지만 이제는 안 그렇다 하면서 옆에서 막 디스를 막 그냥 대놓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별로 표정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 그 취임식을 가장 기다렸던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투자했던 분들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취임식 때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한마디 해주겠지? 그러면은 그냥 쏜다 이런 걸 생각하고 있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면 이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자기를 불러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코인 시장이 갑자기 취임식 전날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도 순식간에 1억 6천을 돌파를 해버려요. 원래 1억 5천, 3,500 왔다 갔다 하고 있었었는데 순식간에 막 1억 6천이라는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들 기대했어. 야 가자 하고 올라갔는데 취임식 발표가 다 끝나고 내용 연설문이 다 끝났는데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쭉 다시 내려가가지고 이거 뭐지? 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전전날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제 하루 만에 다시 제자리로 원상복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좀 약간 의견이 좀 분분했었던 것 같아요. 뭐지? 왜 갑자기 아무 얘기도 안 하지? 그냥 우리가 낚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 호재 끝났다. 이제 하락 시작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는 이제부터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더 가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제 정권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그 친암호화폐 진영에 있던 분들이 많이 권력이 있는 그런 기관장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암호화폐 인사 기용의 효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기다려 봐야 된다. 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지만 실제로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번 진짜 돈 번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게 보고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미국은 진짜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트럼프라서 그냥 봐주는 건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며칠 전에 트위터죠. 정확하게 이제 X죠. X에다가 하나의 그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내가 오피셜로 공식적으로 밈코인 하나를 발행했거든. 그래서 너네 이제 승리를 즐겨. 야 이제 축제다. 라고 하면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그 구매 링크를 같이 올렸어. 이게 말이 되나? 대통령 후보자가 야 내가 코인 하나 발행했거든? 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들어와.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올라가자마자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하면서 갑자기 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살 수 없다. 왜냐면 이 밈코인이라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투기성이 짙은 거 아닙니까? 아무 기능이 없지만 그냥 이게 올라갈 것 같아서 사니까 또 올라가는 그런 구조도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래도 되나 싶긴 한데 엄청나게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10조 원의 시총의 코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9조 9천억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땐 더 비싸졌었겠죠. 근데 이제 좀 내려와도 여전히 10조 정도 되는 그 정도 금액대입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오피셜 트럼프, 요 트럼프 밈 코인이 실제로 트럼프가 운영하는 회사가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유통 물량이 한 20% 정도 되고 홀드하고 있는 보유 물량이 8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가 80%를 들고 있어. 근데 내가 대통령 된대. 그러면서 내가 구매 링크를 너네한테 쏠 테니까 야 우리 승리를 즐겨. 야 이건 축제야 라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완전히 그냥 돈 복사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돈 복사 아닌가? 순식간에 이 트럼프 그룹에 한
한 10조 정도의 아니지 80%니까 한 8에서 한 10조 사이에 순자산이 이게 늘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야. 트럼프는 이 정도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 멜라니아 여사도 밈코인을 발행한다. 이분은 왜 발행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까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멜라니아도 발행했지라고 하면서 오피셜을 또 때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돈이 장난이 아니죠. 여기도 한 1조 자산가가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야, 이게 미국 대통령 한번 하면서 한 10조 땡기면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제일 돈 많이 번 사람은 지금 트럼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밈코인을 발행해가지고 막 10조를 벌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임기 동안 정말 이렇게 얼마나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무리 그 뭐 비트코인이 뭐 디지털 금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판은 진짜 여전히 엄청난 투기판이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딱 2기를 시작하자마자 시원하게 그동안 했던 거 다 무시하고 야 다시 원상복구 시켜 라고 하면서 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들을 이제 시작하는데 파리 기후협정 재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탈퇴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가입했는데 뭔 소리 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에 재탈퇴를 해가지고 우리는 기후 온난화 뭐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우리 이산화탄소 상관없어. 그린 뉴딜 그런 거 안 해. 전기차 우리 그런 거 없다. 우리는 그냥 석유 캐고 드릴로 뚫어가지고 땅에서 석유, 석탄 뭐 셰일가스 이런 거 빼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경제개발하고 제조업 국가로 도약할 것이다. 그냥 탈퇴. 그다음에 남부지역 국가 비상사태 선포해가지고 남부 국경에 지금 불법 이민자들 들어오는 거 지금 비상사태니까 군대 동원해가지고 다 막겠다. 못 넘어오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냥 시작했죠. 다만 이제 원래라면 이제 관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과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들 지금 소위 말하는 쫄아 있었잖아요. 모든 그 인근의 국가들부터 해가지고 경제 권역들이 야 이제 트럼프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야 이제 미국하고 협상하다가 이거 이래저래 막 세금 털리고 하겠는데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온화하게 시작을 했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멕시코랑 캐나다한테 관세 때리겠다가 아니라 관세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보다라는 마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강달러로 가던 게 약간 조정을 좀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요즘 환율이 좀 쭉 올라가면서 1,500원을 돌파 한 해 만에 막 하고 있었던 게 며칠 전입니다. 근데 요게 지금 내려가면서 1,430원대까지 오랜만에 또 거의 한 달 조금 넘게 걸려가지고 그래도 좀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강력하게 경기 부양을 할 것이고 뭐 이제 금리 인하의 압박을 막 해가지고 경제를 막 부양시키고 경제 대통령이 될 것이고 암호화폐의 권력을 우리나라가 미국이 다 잡을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또 관세는 부과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관세라는 게 결국에는 그냥 협상용 카드다. 이걸로 최대한 많이 다른 나라들한테 받아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전략이지 않은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관세 부과하고 그러면 막 물가 상승하는데 물가 올라가고 하는데 금리 어떻게 내리냐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 관세라는 거는 1기 때도 그렇고 결국에 협상 카드로 쓰면서 받아내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늘려가지고 주가도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이제 금리를 계속 좀 낮추려고 압박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양 진영에서 막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가 이제 뭐 미국의 이야기라면 사실 뭐 우리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뽑힌 것보다도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한국은행이 어찌 보면 경제 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실상 뭐 대통령 업무를 하면서 국무총리 업무까지 하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경제 컨트롤 타워 수장을 못 하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이 지금 이 경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경기도 안 좋아가지고 뭔가 좀 금리 인하 시그널들을 계속 지금 중간중간 얘기를 했는데 금리 인하의 얘기가 안 나오니까 우리도 같이 미국이 내려줘야 우리도 내리면서 환율 방어를 어떻게든 좀 할 텐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 트럼프 또 취임도 있고 하니까 이거 좀 환율이 1,500원을 뚫는다는 거는 이거는 좀 불안하다라는 판단에 이번에 환율을 굳이 언급하면서 환율 때문에 이번에 동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 달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2월에 인하를 할 거냐, 1월에 인하를 할 거냐를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1월이 60%, 2월이 40%였는데 이번에 1월은 동결하면서 2월 인하가 뭐 거의 정배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사람들의 예측이 있고요. 실제로 금통위 위원들도 만장일치로 3개월 이내에는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인하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평가는 연말에는 2.25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만큼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원래는 2.75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지금 점점 좀 금리의 하단을 좀 낮게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은 당연히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 부작용들도 같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내수가 부진하고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사야지만 사실 공장도 돌아가고 자영업도 돌아가고 하면서 돈이 돈을 부르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발전기가 이제 힘을 받아서 돌아가면서 경제가 조금 살아날 텐데 이 발전기가 안 돌아가니까 또 날씨가 추워서 또 이게 움츠러들고 이게 계속 악순환되면서 경기가 더 작아지고 축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수 부진을 키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돈을 갖다가 집어넣는 게 금리 인하인데 어떻게든 땔감을 떼가지고 강제로라도 발전기를 돌려보려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건설 경기가 뭐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설 업체들이 도산도 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든 좀 살려줘야 되는데 이 건설 이 경기의 가장 지금 문제 가장 큰 장벽이 뭐냐면 금융 비용 같은 것들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비 같은 것들을 아무리 좀 계산을 해봐도 사업성이 안 나와서 지금 못 짓는다. 공기도 늘어났고 그러면 최소한 금융 비용이라도 좀 내려가면 사업성이 애매했던 곳들이 좀 사업성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제 다시 좀 건설 경기가 그래도 좀 살아나겠죠. 뭐 옛날처럼 막 엄청 막 화랑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거 1번 2번이 가장 심각한 곳인데 여기에다가 돈을 갖다 집어넣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데 반대로 지금 부동산 가격 자극 우려에 대해서는 이창용 총재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리 인하 내리면 너네 이거 어떡할 거냐 하면서 예전부터 정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야? 부동산에 돈 안 가게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정부에서 9월, 10월, 11월 막 대출 규제도 했었던 게 그럼 우리가 먼저 규제할 테니까 금리 좀 내려주시죠. 뭐 이렇게 나름 밑에서 그 딜을 하지 않았었을까? 라고 저는 추정하는데 이거가 지금 이제 고민인 거죠. 지금 협의할 사람이 없어. 거기다가 이제 투자 자금 외부 유출 이런 것들도 지금 고민하는 거죠. 이게 이제 환율 얘기를 하는 거죠. 환율이 또 튀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경기는 좀 살려야 되는데 이 걱정은 또 걱정이네. 라고 지금 쌍방에서 아마 지금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는 경기부터 살려놓고 부작용을 해결하는 식으로 가겠죠? 안 그러면은 이 경기라는 거는 살리고 싶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이 불씨가 꺼져버리면 다시 불을 붙이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경기를 어떻게든 살려놓고 부작용을 걱정한다. 소위 말하는 그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우선 살려놓고 갈비뼈를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반응도 금리 훨씬 더 많이 내려갈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중에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유동성을 일부러 집어넣는 거죠. 이게 인공호흡하고 똑같죠. 숨을 안 쉬니까 숨을 강제로 불어넣는 것처럼 돈이 안 도니까 돈을 갖다가 집어넣겠다라는 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금통위 그 회의 때는 그냥 동결로 갔지만 2월 25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마 금리 인하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또 아마 올해 추가로 한 두세 번 정도 더 하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를 이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걸 정리해 보면은 친환경 뭐 이런 쪽은 앞으로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당분간. 그리고 이제 전통적 산업의 우세.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어찌 보면 지금 모든 나라들이 다 친환경으로 막 가고 있는 추세였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나타나서 파리 기후 협약 나는 뭐 안 해. 그리고 나는 그냥 뭐 석유 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고 지금 있는 거니까 어찌됐든 우리도 이제 전통적 산업으로 좀 우세성이 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우리한테 어느 산업에 때릴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이 많죠. 요즘에 그래도 좀 조선업이 이 트럼프의 좀 수혜주다 뭐 이런 얘기들도 도는 것처럼 전통적 산업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다 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지금 별로 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으로 추정하고 지금 트럼프 취임 및 뭐 상반기 투자 키워드를 잡고 투자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